자, 우리 학생들 그리고 경제에 관심 많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의 비밀을 쉽고 재미있게 파헤치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요, 중앙은행이 정말 큰 위기 상황에만 꺼내드는 비밀 무기, 바로 비전통적 통화 정책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교과서에선 몇 줄로만 봤을지 모르는 이 이야기, 진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거니까 정말 흥미진진할 거예요. 다들 집중해주세요. 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경제가 정말 깊은 불황의 늪에 빠졌어요. 그런데 중앙은행의 거의 유일한 필살기, 바로 금리 인하 카드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금리가 이미 0% 바닥을 쳐버린 거죠. 더는 내릴 곳이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중앙은행에도 숨겨둔 비장의 무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전통적인 정책이 왜 한계에 부딪히는지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무기인 비전통적 정책, 그중에서도 양적 완화가 뭔지,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전통적 통화 정책이 왜, 그리고 언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가. 경제학에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제로금리 하한, 영어로는 Zero Lower Bound 문제라고 부릅니다. 금리를 0%까지 내렸는데도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면 바로 이 그림처럼 무시무시한 디플레이션의 덫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물건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사면 더 싸겠네? 하면서 소비를 미루고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럼 생산이 줄고 사람들 소득도 줄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해냈죠. 그 이름도 멋진 비전통적 통화정책. 그 비밀스러운 공식이 뭔지 지금부터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 공식. RI는 R 더하기 F. 이게 말이죠. 바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모든 걸 담고 있는 핵심 설계도 같은 거예요. 자, 이 수식 화면 가득 한번 크게 확대해서 자세히 한번 뜯어봅시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자,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RI는 기업이 투자할 때 실질적으로 느끼는 이자 부담, 즉 실질 이자율이에요. 경제를 살리려면 당연히 이걸 낮춰야겠죠. 그리고 R은 중앙은행이 정하는 정책금리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미 0%라 꼼짝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뭐죠? 네, 바로 F입니다. 금융 마찰이라고 부르는 건데 시장이 너무 불안해서 은행이 대출을 꺼린다거나 하는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추가 비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제 R 대신 바로 이 F를 직접 공격하는 새로운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공격 무기가 바로 양적 환화입니다. 영어로는 Quantitative Easing, 줄여서 QE라고 하죠. 뉴스에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봤죠. 이게 도대체 뭘까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중앙은행이 갑자기 어벤져스의 헐크처럼 시장에 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국채 같은 자산들을 그냥 마구 사들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돈이 시중에 쫙 풀리겠죠? 이렇게 돈, 즉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공급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골치 아픈 금융 마찰 F를 직접적으로 낮춰버리는 것. 이게 바로 양적 완화의 핵심 목표입니다. 자, 경제학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그래프가 나왔네요. 양쪽 완화가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저기 보이는 총 수요 AD 곡선을 오른쪽으로 힘껏 밀어내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양적 완화, 즉 QE가 금융마찰 F를 낮추면 기업들은 훨씬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돼요. 그 결과 경제는 침체 상태였던 저 1번 점에서 활력을 되찾은 2번 점으로 이동하게 되죠. 보세요. 생산량 Y도 늘고 물가 파이도 같이 오르잖아요. 말 그대로 경제에 슈퍼 부스터를 달아주는 셈이죠. 자, 중앙은행의 두 번째 비밀 무기. 이건 무슨 총이나 대포가 아니에요. 바로 말입니다, 말.
아니, 박사님, 말이 어떻게 무기가 되어 싶죠? 이게 바로 기대 관리라는 아주 강력한 심리 전술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선제적 안내, 영어로는 forward guidance라고 합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 딱 나와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우리 중앙은행은 앞으로 상당 기간, 아주 오랫동안 금리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굳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예측이 아니라 정책 도구로서의 약속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지금 당장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앞으로 금리가 계속 낮을 거야 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믿게 되면 당장 오늘 내가 빌리는 5년 만기, 10년 만기 대출의 금리, 즉 장기 금리가 뚝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말 신기하죠? 말의 힘이 이렇게 센 겁니다. 선제적 안내가 작동하는 방식이 또 있어요. 중앙은행이 앞으로 물가가 좀 올라도 우린 괜찮습니다. 용인하겠습니다. 라는 신호를 계속 주면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슬슬 올라가겠죠? 아, 앞으로 물가가 오르겠구나. 이렇게요. 이건 경제의 공급측만, 즉 총공급 곡선 AS를 움직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대의 힘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AS 곡선이 위로 이동하고 경제는 1번 점에서 2번 점으로 움직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생산량 Y2와 물가 파이2가 모두 상승하게 되죠. 결국 중앙은행의 말 한마디가 경제 전체를 움직인 셈입니다. 대단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론만 배우면 재미없잖아요. 실제 사례를 봐야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아베노믹스입니다. 20년이 넘는 기나긴 불황, 잃어버린 시대를 겪던 일본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였어요. 2012년에 아베 총리가 당선되면서 아주 강력한 경제 변화를 예고했고요. 2013년부터 일본은행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비전통적 정책들을 정말 과감하게 대규모로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정책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이 숫자 2%였습니다. 지긋지긋한 디플레이션에 빠진 일본 경제를 구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겠다고 시장에 명확하게 선언하고 약속합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아주 강력한 선제적 안내 역할을 한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다들 고생 많았어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핵심 딱 4가지로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전통적인 금리 정책은 제로금리라는 명확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둘째, 하지만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 QE와 선제적 안내라는 새로운 무기를 갖게 되었다. 셋째, 이 무기들은 금융 마찰을 줄이거나 사람들의 기대를 바꾸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넷째,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다. 이 4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늘 우리가 배운 저금리와 양적 완화는 더 이상 비전통적인 특별한 정책이 아니라 거의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개인은 또 사회는 앞으로 무엇을 대비하고 또 고민해야 할까요? 이건 정답이 없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